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보좌관 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전 선거본부장이었던 폴 매나포트, 그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선거 보좌관이었던 릭 게이츠, 그리고 전 국제업무보좌관이었던 조지 파파도포울로스, 이 3명입니다. 기소 죄목을 보면은 첫 번째 2명에게는 돈 세탁, 세금법 위반, 외국 라비스트 등록법 위반, 이런 12개 죄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보좌관에게는 FBI에 대한 거짓 진술,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로버트 말러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특검의 기소 조치에 대해서 화이트하우스 측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는 무관한 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언론들은 지금 이 수사가 시작일 뿐이고 사건의 핵심을 향해서 특검이 목을 죄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검의 기소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화이트하우스의 반응, 민주당의 반응, 또 이 사건을 보는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일부 언론들이 월요일의 기소 소식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집무실에 나가지를 않고 사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불안해했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는 사저에서 케이블 TV 뉴스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보좌관들이 FBI로 자진 출두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화이트하우스와 가까운 공화당계 사람들의 전언을 듣고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선거본부장인 폴 매나포트의 기소를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목이 돈 세탁, 세금 위반, 이런 거로 나오니까 러시아 선거 개입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러나 바로 몇 분 후에 이 안도의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국제문제보좌관인 조지 파파도포울로스가 기소가 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의 죄목은 FBI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인데, 무엇에 대한 거짓 진술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가 러시아 정부와 커넥션이 있는 사람과 유럽에서 접촉을 했고, 그 접촉을 선거본부에 보고를 했고, 선거본부가 이 사항에 대해서 큰 흥미를 느끼고 접근을 했었다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폴 매나포트는 외국 정부와 관련된 국제 라비스트 활동을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유크레인의 아주 친러시아 정부의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관련된 라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800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사이프러스라든가 이런 섬에 있는 조그만 은행에 은닉을 해놓고 여러 가지 사치를 하는데 돈을 물쓰듯이 쓴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돈을 세금을 안 내고 썼다는 것보다도 그가 지원해온 사람이 매우 러시아와 가까운 유크레인 대통령이었고, 또 그와 관련된 러시아와의 커넥션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기소된 제목으로만 한 20년까지 징역을 갈 수 있는 중형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협조를 해라, 그러면 형량 감소를 해주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어떤 정보가 그에게 나올 것인가, 과연 그가 변심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문제보좌관이었던 조지 파파도폴로스는 폴 매너포트보다는 훨씬 경량급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보수 보좌관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화이트하우스 대변인도 그를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인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소장에 보면은 그가 유럽에 가 있을 때 한 교수가 접촉을 했는데, 이 교수가 러시아 정부와 커넥션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지에게 한 말이 러시아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전언을 했고, 그가 이 사실을 선거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본부가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여러 개의 이메일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안에 러시아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과 공모 사실이 있는지 특검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사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이미 FBI 수사 시에 수사관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유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약속을 하고 감형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폴 매너포트보다는 오히려 이 조지 파파도폴로스에게 더 관심을 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소에 대해서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애써서 아주 태연함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은 이 일이 대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트럼프와 러시아의 공모 사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첫날부터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것은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왜 클린턴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그 글 끝에 4개나 다는 그런 트윗을 했습니다. 이제 만일 일이 어렵게 진전이 되면은 트럼프가 특검인 로버트 멀러를 파이어할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너포트에게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은 트럼프가 사면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화이트하우스 측은 파면 또는 사면 현재는 모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단 일축을 했습니다. 지금 20년 징역을 눈앞에 놓고 있는 매너포트가 변심을 해서 어떤 정보를 흘릴지 또는 이미 특검에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유죄를 인정한 파파도폴로스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특검의 수사가 지금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도 길고 먼 길을 갈 것이다 하는 전망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검의 러시아 선거 개입 사건 아직도 결론을 내기는 매우 이른 시간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특검의 기소가 비밀이 철저히 유지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 같이 특검의 다음 조치가 무엇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이트하우스라든가 공화당, 민주당 정치권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소된 조지 파파도폴로스는 시카고 사람입니다. 링컨 우드에서 자라났고 나일스 웨스트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고 드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까지 링컨 스퀘어 지역에서 그의 모친과 동생과 함께 거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0월 31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FBI에 자진 출두해 체포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 캠프 매니저는 미국에 대한 음모와 돈 세탁 등 12개 항의 혐의로 대배심이 기소 결정했다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사무실이 발표했습니다.
매너포트의 혐의는 뮬러 특별검사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드러났다고 특검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매너포트와 함께 트럼프 캠프에서 부매니저로 일했던 사업 파트너 릭 게이츠도 기소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라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어제 기소한 3인 중 졸지 파파도플로스에게 워싱턴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파도플로스는 기소된 혐의 자체가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대해 FBI에 거짓을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각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파파도플로스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외교 정책 고문을 지냈습니다. 연방 법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 병사 복무 금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법 콜린 콜럴 호텔리 판사는 국방부로 하여금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성전환 병사 복무 금지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성전환 병사의 복무를 합법화했으며 국방부에 내년 1월 1일부터 성전환 병사 모병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8만여 건의 홍보물을 1억 2,600만 명의 미국인이 읽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페이스북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트위터, 구글 등 다른 하이텍 기업들 대표들과 함께 이번 주 세계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두해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올렸던 홍보물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올해 썸머타임이 오는 주일인 11월 5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주일 새벽 2시가 1시간 뒤로 돌려져 1시로 조정됩니다. 썸머타임 해제와 함께 시카고와 서울 간 시차는 현재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리노이주는 금년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자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주 보험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케어 신청을 위해 웹사이트 정보와 면허 대리인과의 상담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와 라우너 주지사는 서비스 축소를 시도했습니다. 주 보험국장은 지난주 금요일 오바마 케어가 아직 법률적으로 적법한 존재이며 우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 그녀의 책 출판을 기념하기 위한 집회를 시카고 오디토리엄 티어터에서 가졌습니다. 약 4,000명의 클린턴 지지자들이 $90의 입장료를 내고 이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어제 할로윈 복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마도 대통령 복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난 주말 세인츠와의 대전에서 부상을 입은 베어스, 밀러 선수의 다리 상처가 심각합니다. 의료진은 그가 다리 절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타이트 엔드인 그는 타치다운 에리아에서 볼을 잡으려다가 넘어졌는데 무릎 부분 혈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2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6도. 목요일은 기온이 50도대로 오르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3도. 금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밤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43도입니다.